일주일간 200톤이면은 어디다 쓴 것 같은데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게 희한하다. 이런 건 다 파봐야 돼요. 네. 어류거나 어류설. 아니면 뭔가를 했어요 물로. 네. 희한하네. 핑크 색깔 맞춘 거에 나하고? 네. 맞췄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발표일 뿐이지 지명은 아니라는 소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이거 거짓말이에요. 4월 8일 국무회의 때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명하였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이건 문건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네, 문건으로 남아 있는 건데 이자들은 거짓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물론 모든 인간은 모두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공개 기록이 남거나 너무 터무니없는 거는 보통 사람은 겁이 나서 거짓말을 못 해요. 근데 이자들은 그런 게 없어. 윤석열 보면서 어떤 동물을 떠올려요? 저는 그냥 갑자기 떠오른 건데 그 독두꺼비. 독두꺼비. 이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예상 못했다. 독두꺼비. 뭔가 독을 품고 있기도 하고 조금 좀 둔하기도 하고. 독두꺼비. 네. 좋아요, 독두꺼비. 근데 한덕수가 지명해놓고 문건으로 남았잖아요. 정부의 공식 문건이에요, 이게. 네. 자기들이 보도자료를 뿌린 거야. 지명을 해놓고 지명 안 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거짓말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총리실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문건으로 뿌린 네. 거고 지금도 남아있어요. 맞습니다. 뭐가 나한테 유리하지? 지명 안 했다고 하는 게 유리하구나. 그럼 그때부터 그게 자기한테 선인 거예요. 절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종자입니다. 어제 최상목 탄핵 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네. 뱀장어라고 했잖아요. 발표만 했지 지명은 안 했다. 이게 도대체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는데 한덕수 대행은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바라는 소리예요. 이게 뭐예요? 이한규 법제처장 웃음 찾는 것 같은데. 살짝. 웃을 뻔했는데 저 양반 보니까. 입꼬리가 실룩실룩. 예. 윤석열이 무식한 동물이면 한덕수는 얍삽한 동물일 뿐 둘이 전혀 다른 타입 같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종자예요. 같은 종자들이 다 모여서 정치를 했거든요. 어제 그 청문회에서 계엄 직후에 폰을 바꿨냐 안 바꿨냐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했어요. 안 바꿨대 계속. 네.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휴대전화를 이렇게 많이 교체했네요. 대부분 다 교체한 것 같습니다. 왜 교체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증거인멸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럼 정부 인사들 박성재 법무부 장관 2번, 김용현 3번, 조지율 청장 2번, 이완규 법제처장 저 앞에 있는 사람 한 번. 왜 이거 교체하니까? 이게 다 증거인멸 아닙니까? 자,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심칩 바꾼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봐요. 자, 그런데 장경태 의원실에서 휴대폰 기기 변경 내역 제출을 하라 하는 자료 제출을 했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조기용, 오영주, 이주호, 심우정, 윤인대, 박종준, 최상목 핸드폰 기기 변경 내역을 자료로 받았나 봐요. SK텔레콤으로부터. 제가 이직이 됐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 최상목 증인에 대해서는 핸드폰 기기를 많이 바꿨어요. 근데 최근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2024년 6월 24일 갤럭시 Z 폴드 5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로 바꿨고, 이것을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는 SK텔레콤의 답변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은 핸드폰 기기를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왔거든요. 이게 이제 장경태 의원실에서 이번 탄핵조사 청문회를 위해서 SK텔레콤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받은 답변 자료입니다. 그러면 최상목 증인은 바꾸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료는 바꿨다. 이 2024년 계엄 직후인 12월 7일 날 이렇게 바꿨다
라는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제가 핸드폰 기기를 개업 이후에 바꾸냐고 말씀하셨어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습니다만 제가 개업 이후를 네, 그래서 분명한 거는 핸드폰 기기를 과거보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바꿨네. 왜 거짓말을 해요 여기서? 자, 의원님들 집중해 주시고요. 아니 바꿨구만요 바꿨구만. 고장이 나가지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바꾼 건 아니에요. 진짜로 처벌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웬일이야. 바꿨네. 바꿨네. 저 자료가 안 나왔으면 끝까지 안 바꿨다고 했을 거예요. 네, 자기 휴대폰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날 쓰는 건데. 맞습니다. 당연히 알지. 당연히 아는데 폰을 바꿨냐고 물어봤더니 안 바꿨다고 계속 하잖아요. 본질적으로 다 같은 종자예요. 헌재는 어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이 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의 저런 구질구질한 변명이 다 똥이 된 거예요. 비캄똥. 자, 전문용어로 비캄똥이라고 하는데 대선 후에 선출된 대통령이 한덕수 지명 취소하고 다시 지명하면 됩니다. 김건희 스타일이에요. 큰 그림은 못 그리거든요. 끊임없이 잔머리를 굴려 김건희 스타일은. 그리고 집요해요. 항상 지켜봐야 됩니다. 한덕수는 왜 그렇게 근데 무리수를 뒀을까? 그리고 그 결정은 한덕수가 아니라 한덕수 부인 최하영 씨가 네, 김건희 씨와 의논을 한 거라고 저는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제 두 사람이 최근에 한 번 이상 만난지 확인해 봐야 된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장성철 씨가 마침 시사인 그 채널에서 지난주에 만났다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한덕수 부인이 결국에는 무속에 심취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김건희랑 양평에서 만났네. 왜 만났냐? 그래요? 몰랐어요? 양평에서 몰랐어요. 만났어요? 만났어. 오, 대통령 파면되기 전, 후. 아니 얼마 전에 지난주에 만났다니까. 진짜 만났네요. 그런가 봐요. 네, 제가 그랬잖아. 제가 이 방송하고 나서 나온 방송이에요, 저게. 네. 네. 그리고 스픽스의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하영과 지금 김건희가 경기도 모 사찰에서 만난 거 아니냐, 아니면 모 낙골당에서 만난 거 아니냐. 만난 거 같죠? 만난 거 같죠? 저는 두 사람이 이 출마 문제를 놓고 한 번 이상 만났을 거라고 최소.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네. 서로 맞춰봐야 돼요. 만나서 점괘를. 계엄 시간이 그날 그때가 된 것도 제가 받은 제보인데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에게서 법사에게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시간을요. 시간을 네. 자시라고 네. 시간을 받아서 했고 그게 틀려서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에게 아주 지랄지랄했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네. 이제 건진법사가 최근에 검찰에 가서 그게 아니고 네. 윤석열 잘 알았다는 거잖아요. 네, 친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을 먼저 알았어요. 네. 건진법사 윤석열이 먼저 알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알았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10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2022년 4월 22일인데요. 인수위 출범 닷새째일 때 전성배 씨가 윤한홍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지금 3명 인사를 부탁했는데 왜 아직 1명밖에 안 됐냐는 취지로 항의하는 문자 메시지가 확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네. 2022년 7월 5일자에 전성배 씨와 딸이 나눈 문자 메시지에서 딸이 대통령실로 공문 발송했다고 하자 전 씨가 내가 직접 소통해서 결정하면 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 행정관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처남 몫으로 들어가서 내 처남이 관리를 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합니다. 돈 이야기는 없어요? 돈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성배 씨가 강남 양재동 은신처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을 발견했었는데요. 이 중에 5천만 원이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신권 다발이었다고 합니다. 저거는 근데, 네. 개인한테는 안 주는데? 네, 그렇습니다. 요 밀봉 시점이 2022년 5월 13일로 날짜가 찍혀 있었고 요 신권 밀봉해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라는 한국은행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건 예전에 청와대가 저렇게 받아온 건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활비 그 돈은 무슨 명목이라고 변명했대요? 건진법사는 이 기도비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도비? 네. 이건 특활비를 기도비에 쓴 것 같은데 무속에?
이런 거 확인되면 구속감입니다. 근데 그 형사법정에 출석하면 신원 절차하는 과정이 있어요. 네. 판사가 직접 물어보거든요. 직업도 물어보고 뭐 거주도 묻고. 근데 집판사는 윤석열에게 직업이 뭐냐고 묻지 않고 원래 물어요 다. 네. 그 전에 이명박한테도 물었고 박근혜한테도 물었어요. 네. 그때 무직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직업이 전직 대통령이고요 하고 자기가 질문과 답을 스스로 판사가 해버린 다음에 네. 윤석열은 고개만 끄덕끄덕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법정 안 가봤죠? 네, 안 가봤습니다.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기현 판사 하나부터 열까지 이상하지 않은 게 없어요. 대선 관련해서 국힘 1차 컷오프 됐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을 8명이 총 8명? 네. 누구예요? 부를 필요 없어요. 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21일부터 22일까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22일에 4명이 선출되는 1차 경선 결과가 너무 나오고요. 복잡해요. 괜찮아요. 다 얘기하지 말고. 화면 보시면 됩니다. 자, 2차에서 한 사람이 50%에 넘으면 그대로 확정이고 아니면 결선 투표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9일 날 2명 선출이 되는 거고 네. 5월 2일 날 해가지고 5월 3일 날 최선 후보 네. 최종 확정. 현재로서는 김문수 후보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보입니다. 네. 요 앞에 4명은 누가 갈까? 2차에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까지는 들어갈 것 같고 네.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다투겠네요. 그 정도. 민주당 경선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민주당 경선 일정은 일단은 지방을 충청, 영남, 호남, 수도권, 강원, 제주 이렇게 지나가서 21일에서 27일까지 국민 선거인단 투표가 있고요. 27일에 최종 후보가 확정됩니다. 민주당은 이제 누가 이의할 거냐가 포인트죠. 자, 그리고 이 시점에 이제 경선 시작되면 김경수, 김동연 후보에 대한 비판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재명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도 있고 특히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재명 지지자 인척하는 이들의 과도한 의도적인 비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김경수, 김동연 캠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선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지지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려는 아주 모든 대선에서 항상 있어왔던 작업이 있어요. 네. 그런 작업들이 펼쳐질 텐데 전환길 씨 요새 뭐 합니까? 네, 전한길 씨는 어제 국민수사대 출범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재명이 정치보복을 안 하겠다고 한다더니 관저 압수수색이 있었다면서 이건 정치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 압수수색이 이재명의 정치 보복이라고? 아, 그러니까요. 정치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정치적 유한해요 수준이. 마이크를 대줄 자격이 안 되네. 앞으로 전화기를 뉴스는 금지하겠습니다. 예. 윤석열이 파면 선고가 난 뒤에 7일 동안 관저에 머물었었잖아요. 그때 물을 사용했는데 228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7일 동안이요. 7일 동안? 네. 알고 보니까 어류 아니야? 일반적인 2인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한 양의 16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수족관 안에서 살았나? 일주일간 200톤이면은 어디다 쓴 것 같은데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게 희한하다. 이런 건 다 파봐야 돼요. 네. 어류거나 어류설. 아니면 뭔가를 했어요 물로. 네. 희한하네.